직전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주택 구입 부담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보이게 되면은 꺾이게 되면은 다시 그 살 수 있는 수요가 원래대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다시 시장 자체가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게 되면은 지금 오히려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들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무주택자 같은 분들은 지금 현재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주택들이 떨어져서 조금만 더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원래 시장의 본질은요, 더 심한 시장 하락을 막기 위해서 항상 어느 정도 규제 완화가 다음에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의 자체가 엄청난 속도로 더 많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본인이 구입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언제 볼 수 있느냐? 최소한 1, 2년의 장기 추세를 보면서 아, 내가 잘한 거구나 못한 거구나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빨리 움직이려고 해요. 부동산 자체가 워낙 덩어리가 크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자산인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20여 년 전에는 초보자분들의 상당수가 하셨던 거와 저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배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제 말이 단기간에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길게 보면서 판단하실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는 매수세가 붙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매수세가 붙고 있는 부분이 어디서 붙고 있느냐? 첫 번째,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던 것들. 즉, 가격이 지금 지난주에 얘기했죠.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요건은 1차적으로 가격이 급격히 많이 떨어진 것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낙폭 과대 지역들을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만약에 욕심을 그전에 덜 부렸던 분들이 지금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 통장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었는데 어떠세요? 그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 물건들을 매각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자금의 압박, 그리고 지금처럼 굉장히 가격대가 싸졌을 때 무언가 살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답답함, 이런 것들이 실제로 투자하면서 겪는 매번 사이클을 겪으면서 매번 겪게 되는 부분인데 아마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반등이 오든 또는 하락이 오든 간에 반등이 오게 되면은 물건 많이 가지신 분들은 팔면 되고요. 물건들을 적게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시장이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떨어질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지 않고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설사 하락장이 오게 되면은요, 이때부터는 또다시 새로운 기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시장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사서 분위기가 달라졌을 때 파는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죠. 자, 이 부분들도 한번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시려는 분들은 실수요자들이 많겠죠? 그럼 실수요자들이 무언가를 구입을 하게 되면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직전에 시장 상황이 어떤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특례보금자리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질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9억 이하 주택에 연 4% 고정금리를 한다고 했고 지금 있는 금리보다 훨씬 더 어쨌든 싸게 나오고 있죠. 자, 그다음에 갈아타기를 통해서 영끌 쪽이나 1주택자 2030 세대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또 밑에 보니까 대출금리 하락에 벌써 무용론이 나온다. 대출 금리를 좀 압박하고 그래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4%대 금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별거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신문 기사에서 나오는 얘기는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행동은요. 이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 집을 산다면 어느 곳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겠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왜? 집을 살려고 생각하셨던 분이거나 투자자이라면 그래야 내 물건들을 팔 수 있거나 내 물건들이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 이게 좋을 수도 있겠느냐 또는 무용론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 일단 시장 자체는 제가 볼 때 많은 실수요자들이 이 주택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주택을 살 것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실제 예전에도 그랬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특례보금자리론을 가지고 집을 사야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2030 세대나 1주택자, 무주택자 분들이 집을 사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떠세요? 입지가 나쁜 데를 사고자 하실 거예요? 입지가 좋은 데를 사고자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9억대 미만 내에서만 가능하죠? 그렇다면 KB 시세가 9억대가 넘어가게 되면 뭐 안 된다라고 얘기가 하니까 9억대 미만의 시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집을 사게 되면 그 중에서 C급이냐 B급이냐 A급이냐라고 했었을 땐 당연히 A급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C급으로 움직임이 없고요. A급 지역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할 행동과 판단은 뭐냐면 특례보금자리론이 제대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말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서 움직일 만한 지역이 어디겠느냐 9억 이하 중에서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A급이라고 평상시 얘기하는 곳 이런 곳들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낙폭 과대 지역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곳들로 가려고 할 거라는 거 이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하는 행동이니까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누군가는 집을 삽니다. 금융위기 때도 집을 샀고요. IMF 때도 집을 샀고요. 지금도 사람들이 집을 삽니다. 다만 인원이 많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중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학 직전에 연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그 시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 그 직전 시점에 여러분들이 살려고 덤벼들었던 물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외곽 쪽에 있는 경우가 많았죠. 좀 나쁘게 표현하면 C급인 경우가 많았다. 결국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한번 꺾이고 다시 반등이 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어디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느냐? 결국 당연히 입지가 좋은 곳부터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난 몇 년 전에 2020년, 2021년도에 가장 잘못했던 행동이 뭐냐면 돈 된다라고 하니까 입지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입지를 무시한 채 너무 테마, 모멘텀에만 따라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부분을 복귀하면서 여러분들은 다음번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특례보금자리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특례보금자리론을 내가 만약 받는다면 나는 어디를 사겠느냐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그 지역이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둔촌주공 여기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계약률 70%, 새 분양시장에 훈풍이 분다라고 하는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기사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주공 1,400채 미계약, 규제 완화에도 포기, 속출, 똑같은 결과물에 대해서 전혀 다른 내용의 해석이 붙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지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좀 파고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